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OT 작업치료사 선생님 젤라쌤입니다. 오늘은 가위질 가리키는 꿀팁 모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가위질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우선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도구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선을 따라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위질을 가리키기 이전에 꼭 먼저 생각하셔야 될 선행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 우선 대근육 활동을 통해서 체관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손가락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근육 활동을 통해서 이 코어를 증진시키거나 혹은 어깨, 팔꿈치, 손목을 강화할 수 있는 매달리기, 기어오르기, 손수레 걷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손 조작 능력이 필요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세밀한 관절의 움직임이 필요해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장난감들을 조작을 해서 다양한 잡기 패턴을 연습을 시키고 또 하나는 손 안의 조작 능력이 필요해요. 조작하는 중에 이렇게 장난감을 돌린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의 장난감을 한 손에 이렇게 잡았다가 뺀다든지 하는 손 안의 조작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손가락 근력 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 도구를 아주 아이의 작은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근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조각들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구석놀이 장난감들도 좋고요. 주사기 놀이라든지 짜기 놀이라든지 플레이도 놀이라든지 플레이도 활동이나 어떤 활동이든지 손가락의 근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모두 다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선행 기술은 바로 양손 조작 능력이겠죠. 가위질은 한 손은 우세손으로 세밀한 움직임을 하고 다른 손은 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위 훈련의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종이 찢기부터 시작합니다. 종이 찢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선행 기술들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동작이에요. 우선은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잡아야 되고요. 또 양손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무언가를 자른다라는 개념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작게 자르는 활동을 하면 손 안의 조작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소근육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이 종이 찢기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이 찢기를 잘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플레이도를 사용을 합니다. 플레이도를 먼저 이렇게 두 손으로 길게 두 손 협응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고요. 제가 플레이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가위를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날이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이 없는 안전가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 플레이도 활동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 메인 목적은 뭐냐? 가위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가위를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메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로 가위 잡는 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가위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즈가 다른 걸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작은 동그라미에는 엄지 넣고 큰 동그라미엔 손가락 넣으세요. 이렇게 알려주기가 조금 편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동그라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즈가 다른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손가락은 따로 넣고 다른 손가락 혹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다른 거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다음은 가위를 잡을 때 엄지가 항상 윗방향으로 향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종이를 자르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자르는 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위험성은 방향이 손가락이나 혹은 뭐 몸통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날이 바깥 방향으로 상하려면 가위를 잡을 때 모두 다 엄지가 위로 올라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된다 했을 땐 엄지에다가 스티커나 그림을 그려서 항상 엄지를 아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아이들이 여기 막 자르는 데 집중하다 보면 팔을 이렇게 떠서 가위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팔꿈치는 몸통에 붙이고,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다시 가위질 잡기. 손가락을 구멍에 넣는 거 알려주시고, 양손 다 엄지가 위로 올라와야 하고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가위질한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잡기가 연습이 됐으면 그 다음엔 오픈, 클로즈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오픈, 클로즈 모델링 해서 계속 연습시키시고, 열자, 그 다음에 닫기, 혹은 열고, 싹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하셔서 오픈하고 클로즈를 연습을 시키시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클로즈는 잘해요. 그런데 오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주먹을 쥐는 근육보다는 이렇게 펴는 근육이 더 늦게 발달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오픈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루프 형식으로 된 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 가위라고 해서 일반 가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발을 내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프링 때문에 열리는 이런 스프링 가위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한테는 타짜, 싹둑만 연습을 하고 가위로 무언가를 자른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도로 연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종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니핑이라고 그래요. 그냥 딱 한 번만 자르면 바로 종이가 잘라질 수 있는 폭이 낮은 이런 종이를 사용을 해서 가위의 오픈과 클로즈를 계속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니핑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 건 요 선에 맞춰서 선을 향해서 자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라인으로 써주셔도 좋고요. 이게 집중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글자나 문자 뭐 이런 거를 사랑하는 친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혹은 뭐 숫자를 써줘서 이걸 자르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향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싹둑 자르는 연습, 혹은 스티커로 가지고 가서 스티커를 싹둑 자르는 연습,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글자에 다가가서 싹둑 자르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를 잘라야 돼 라는 거를 아이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잘라야 돼 이런 연습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위를 한 번에 자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 자르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선 이렇게 그냥 긴 종이를, 아무 선도 없는 긴 종이를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자를 수 있도록, 대신 이 단계에서 연습할 거는 앞으로 움직여서 나가는 거, 가위를 가지고 앞으로 쭉 연속해서 자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자르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긴 선을 자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냥 직선을 따라 자르는 연습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됐다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떤 걸 연습시키냐면 자르다가 스탑하는 연습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얼굴이나 스티커,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 캐릭터 스티커 이런 거 붙여주시고, 그걸 자르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가
그 스티커를 만나면 스탑 하는 연습, 혹은 이렇게 자르다가 얼굴이 나오면 스탑 하는 연습. 네, 이렇게 자르고 가지고 갔다가 꽃이 나타나면 스탑, 자르지 않고 스탑 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직전 자르기 하고 스탑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종이를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에요. 다양한 모양을 자르려면 직선만 자르지 않고 종이를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이런 아주 얇은 종이 접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주 짧은 선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선을 자르려면 종이를 돌려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종이 돌려서 자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좋은 게 이게 빳빳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가위질 연습은 그냥 일반 A4지 굉장히 얇은 종이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탄탄한 힘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플럭플럭거리지가 않아서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자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인 네, 이렇게 종이 돌리기 연습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도형을 자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도형을 자르는 데 있어서는 발달이 있어요. 첫 번째 발달은 큰 원을 자르는 거예요. 큰 원은 3.5세에서 4세 정도에 가능합니다. 네, 지금 플레이트 자르기를 통해서 이제 종이를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원을 선을 따라 자르면서 종이를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 목표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3.5세에서 4세 정도 되면 이렇게 원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네모 자르기예요. 네모 자르기는 4.5세 정도에 가능합니다. 네모 자르기가 원보다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왜 그 다음에 발달을 하냐면, 우선 직선 자르기는 쉽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각도에 맞춰서 이 종이를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각 꼭지점에는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큰 닷을 그려주셔서 처음에는 연습을 시키다가 네, 나중에는 점차 도움의 양을 줄여서 그냥 모서리에 딱 닿으면 아이가 스스로 스탑한 다음에 돌려서 자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네모는 4.5세 정도에 가능하다. 자, 그리고 5살 정도가 되면 간단한 도형 자르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세모나 하프서클이나 이런 아이스크림, 이런 간단한 도형 자르기가 5세에 가능하고, 예상하셨겠지만 이 가위중 활동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근육 활동도 되고 손 근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가위중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살 정도가 되면 이런 복잡한 도형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이렇게 방향 전환이 필요한 네, 이런 복잡한 도형을 자르기도 가능하고, 사이즈가 작은 동그라미 네모를 자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6살 때 가능한 것이 종이 이외에 이런 펠트지나 털실이나 이런 다른 종류의 다른 재질의 물건을 자르는 것이 가능한 것도 한 6세 정도에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더 힘이 많이 필요하고 더 세밀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세 정도가 되어서야 충분히 가위질 연습이 된 후에 이런 다른 다양한 재질을 자르기 연습이 가능해집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가위질에 대한 모든 꿀팁을 다 말씀드렸어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가위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시고, 네, 처음에는 스니핑 아주 짧게 한 번씩만 네, 자르는 연습, 그리고 연속 자르기, 선 따르기, 선 인식하기, 종이 돌리기, 도형 자르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가위질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